안녕하세요. 오늘은 1000개의 문제 하나의 해답이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과거에는 분노를 표현하지 못해서 화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분노 조절 능력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일명 울컥증입니다.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질적으로 다혈질이라 어려서부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는 별다른 어려움을 보이지 않다가 성인이 된 후 문제가 생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화를 참지 못하는 자신을 용납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괴물처럼 커져버린 분노의 뿌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나온 삶 곳곳에 억압된 분노들이 여기저기 뭉쳐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용납되지 않은 감정이나 충동을 억압하는 것은 통제나 조절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통제나 조절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를 절제에 순화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억압은 부정적인 감정과 충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억압당한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깊숙이 저장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언제고 기회가 되면 억압된 감정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과거의 상처가 저절로 씻겨갈 것이라고 여깁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가고 약해지는 기억도 있지만 몸과 마음에 박혀버려 빠져나가지 못하는 기억도 있습니다. 10년도 넘은 일 때문에 머리털이 솟구칠 만큼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살해 충동을 느낄 만큼의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으며 가슴이 미어져서 아무것도 못할 만큼 슬픔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과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 복수했다는 사건 기사가 나오지 않나요? 이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든 기억이 떠나가는 것은 아님을 말해줍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마다 유난히 감정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아도 될 일에 크게 반응한다면 이건 과거의 상처나 갈등이 아물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만 스스로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현재에 느끼는 감정이라고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로지 경험한 것만이 지나갑니다. 겪어야 할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심리학자 유진 젠들린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감정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그것을 인정하거나 공감하지 않을 때는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지만 반대로 이를 자신의 감정으로 인정하거나 차분히 바라보게 되면 그 감정이 저절로 변화되고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젠들린의 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몸에 난 상처가 모두 잘 아물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잘 아물어서 더 단단한 살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상처는 잘 아물지 않아서 계속 덧나기 마련이니까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는 그 누구에게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했던 부정적인 사건의 강도에 달려 있다기보다 그 부정적 사건으로 인한 감정들이 제대로 경험되고 받아들여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비슷한 자극이나 상황에 놓이면 마음은 또다시 덧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잉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젠들린의 말처럼 감정의 법칙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지적인 관계 속에서 억눌렸던 과거의 감정이 충분히 재경험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구에게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과는 다릅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관계나 환경 속에 처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마주보고 이를 재경험할 수 있는지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인 줄도 모르고 잘못을 저질렀거나 큰 잘못이 아닌데도 엄마에게 크게 혼이 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이 입장에서는 놀라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엄마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화를 냈다기보다는 자신을 미워해서 화를 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풀리지 않은 채 잠자리에 누웠다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괴롭고 아픈 마음에 잠이 잘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화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응어리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엄마가 자신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것을 느끼고 아이가 자기 전에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을 내보이도록 이야기를 나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이의 마음이 어땠는지 충분히 들은 뒤에 너는 그 행동이 잘못인 줄 모르고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서 많이 놀랐구나. 그리고 엄마가 너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서 힘들었구나 라며 그 감정을 받아준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이는 엄마가 자신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화가 났음을 이해하고 마음이 풀린 채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을 겁니다. 아이의 마음은 이내 회복되고 감정은 응어리지지 않고 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받아들이고 들여다보라고 하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지레짐작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잊어버릴 수 있는지, 다른 쪽으로 주의를 돌릴 수 있을지 궁리합니다. 그래야만 안 좋은 감정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여깁니다. 누군가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한다면 감정에만 빠져있지 말고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다녀오거나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처방을 내려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주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의 전환의 방식에만 매달리게 되면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중독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겪고 부딪혀야 할 현실을 잠시 외면하고 있게 해주지만 애초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겪어야 할 몫을 치르지 않고 건너뛰게 되면 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춘기를 겪어야 할 아이가 특별히 부모와의 갈등을 거치지 않고 청소년기를 지나갔다면 이 아이는 20대 혹은 더 늦은 30, 40대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불쾌한 감정도 잠시 피할 수는 있지만 계속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쾌한 감정을 잘 경험하려고 노력하면 그 안에 담긴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겪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역시 인생의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수업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쾌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불쾌한 감정을 외면하느라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거나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감정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장하게 합니다. 슬퍼할 때 슬퍼하고 후회할 때 후회하고 분노할 때 분노하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한결 단단해집니다. 불쾌한 감정이나 보기 싫은 마음이 머물러 갈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세요.
감정은 원래 그 속성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면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그 목적상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한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책 주세요, 책. 네, 오늘은 1000개의 문제, 하나의 해답을 먹어봤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